동아일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인 문준영 씨가 각종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문준영 씨를 둘러싼 특혜 취업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것의 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준영 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와 여러 민간인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분이 직접 언론이나 공개된 자리에 와가지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그때는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다 끝나고 언론과 그 검경이 사실상 기울어진 이런 상태에서 특정 언론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정말 그렇게 결백하고 하다면은 모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그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사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 그 대선 기간과 같이 차라리 침묵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보도국 고위 책임자를 징계 또는 인사 조치했습니다. SBS는 허위 보도가 아닌 취재원의 녹취가 확보된 그야말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8시 뉴스 메인 뉴스의 단독 보도를 외압에 의해서 삭제하고 이튿날에 메인 앵커가 5분 30초 동안 사과 방송까지 한 언론 사상 초유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SBS가 그것도 모자라서 관련자들에게 감봉 6개월과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현존하는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차진 납세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맞서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방송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 의원은 이번 SBS의 조치를 언론 굴복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과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대 방송사의 저자세, 또 굴욕적인 태도는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SBS가 정권의 코털을 건드린 실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바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언론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김성준 전 본부장은 당시 누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통화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BS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동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대통령의 사진을 다루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Hello Mr. Ro라는 말 대신 Go to Hell Mr. Ro로 잘못 쓰여진 합성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청와대 비서관이 춘추관에 나와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을 강조하시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전무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여야 간에 거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당은 확실히 합의를 했고 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왜?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 평가가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18을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5.18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헌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은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이 돼야 되고 여야 간에는 헌법특위위원들은 모두가 합의된 사항만 헌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기 전당대회도 하지만 전당대회가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감 선거에 나갈 분들 당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것을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언론의 그 문비어천가가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 당은 언론들의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탄핵 사태로 빚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희가 악전고투를 했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 미디어 본부에서 모니터링 팀을 통해서 방송위에 약 258건을 제소하고 그동안의 여러 그 편향된 농객들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 당이 이것을 그냥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법적인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계속해야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그 편향된 언론 보도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론 백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반면 교사로 삼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SBS의 그 잘못된 자막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통하면 됩니다. 그 피해 당사자들이 민형사 혹은 정정 보도를 통해서 구제를 구체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나선다는 것은 그것은 언론에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비칠 수 있고 언론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다. 과거 저희가 세월호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태로 비화가 됐었습니까? 이런 것을 새 정부는 주지하고 저희 당도 여기에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정 대표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진 의원이란 분들이 그저께 모여가지고 이번 저희 당의 패배와 4.13 총선 이후 그리고 또 그 패배 이후 또 탄핵 사태 이후 그리고 대선 패배에 모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자숙하지 않고 계속 그 상대에 대한 비난과 또 당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초선들로서 과연 중진
그런 봉숭아 학당식의 중진 회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방송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 의원은 이번 SBS의 조치를 언론 굴복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과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대 방송사의 저자세, 또 굴욕적인 태도는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SBS가 정권의 코토를 건드린 실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바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언론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선대위 관계자와 여러 민간인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분이 직접 언론이나 공개된 자리에 와가지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그때는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다 끝나고 언론과 그 검경이 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인 문준영 씨가 각종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문준영 씨를 둘러싼 특혜 취업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것의 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준영 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당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보도국 고위 책임자를 징계 또는 인사 조치했습니다. SBS는 허위 보도가 아닌 취재원의 녹취가 확보된 그야말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8시 뉴스 메인 뉴스의 단독 보도를 외압에 의해서 삭제하고 이튿날에 메인 앵커가 5분 30초 동안 사과 방송까지 한 언론 사상 초유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SBS가 그것도 모자라서 관련자들에게 감봉 6개월과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현존하는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차진 납세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맞서면 살아남은 사실상 이 기울어진 이런 상태에서 특정 언론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의혹이 이 가짜 뉴스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정말 그렇게 결백하고 하다면은 모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그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사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 그 대선 기간과 같이 차라리 침묵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김성